반갑습니다. 우리 2,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인사가 어색하지? 자, 네. 잘 있죠? 네. 오늘은 이제, 네, 문법, 명사 파트 이제 마지막 문법이죠. 접속사, 대과,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풀고, 듣고 있는 것들은 버전 2, 다시 말하면 이미 한번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거 알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봄으로써 못 봤던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버전의 이 영상은 좀 더 간결하고 여러분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확실히 나 아는 거 맞네 라고 느낄 수 있게, 혹은 내가 놓쳤던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는 명사 파트를 이제 명사라는 품사를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명사라는 품사 때문에 배우는 문법이 처음에가 동명사라는 문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투부정사를 배웠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 배웠습니다. 왜? 명사 배우고 있으니까 명사 용법만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접속사 that이라는 애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간접의 문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간접의문 접속사 that도 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요, 이 모든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접속사 이 모두 다 뭐 때문에 배우는 거냐면은 명사 때문에 배운다는 거. 즉, 서로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 속에서 하는 일은 맞아요. 같다.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하는 일이 같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장 안에서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접속사 that이든 간접의문이든 전부 다 문장 안에서 주어 일을 할 수 있고 목적어 일을 할 수 있고 보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요. 서로 동명사면 동명사만의 생김새가 있을 것이고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만의 생김새가 있을 것이고 접속사 that이든 간접 의문문이든 전부 다 각자 본인의 형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넷은 절대 서로의 형태가 겹치지 않아요. 서로 다 제각기 다 생겼어요. 하지만 문장에서 하는 일은 같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품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명사의 품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명사는 문장에서 맨 앞에 오는 주어 일을 할 수 있고요. 일반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일을 할 수 있고요. 비동사 뒤에 오는 보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명사도 이제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주어일, 목적어일, 보어일 할 수 있고, 투부정사도 어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주어일, 목적어일, 보어일 할 수 있고요. 이따가 들을 접속사 that이나 간접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에 이제 동명사는 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 배울 때는 뭐 가주어잇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그 기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무슨 일을 한다? 네, 명사 일을 합니다. 이 문법들은. 어떻게 시작이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접속사 that 간접 의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빨리 지우지. 와, 대박. 자, 접속사 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대십니다. 말 그대로 접속, 뭐 해준다는 얘기야? 접속, 서로, 연결해준다 합니다. 그럼 말을 들으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단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해주는 단어. 그게 누구다? 대시란 얘기입니다. 근데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문장과 이런 문장을 누가 접속사 대시 뭐 해준다는 얘기야? 연결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마침표가 붙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한 문장이 됩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보면 얘 하나 서로의 문장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대시란 애가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바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하나의 문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을 뭐라고 하냐면요. 네, 나와있죠. 접속사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해주는 말. 그럼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문장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절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할까요? 뒤에는 똑같이 절이겠죠. 둘 다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각각 다른 이 문장이 한 문장이 됐으면은 누군가는 주인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제 종이 돼야 됩니다. 종. 예마님 하면서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어느 한 문장은 주절이 되고요. 어느 한 문장이 이제 뭐가 돼요? 네, 종속절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말들은 이제 문법책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한 문장을 이제 주인 문장, 주절, 한 문장을 종속절. 선생님, 이 앞에는 애가 종속절하고 얘가 주절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얘 때문에요. 어떻게 정해놨냐면요. 접속사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이 종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접속사 뒤에 있는 문장이 무조건 종이 되는 겁니다. that 앞에 있는, 즉 접속사 앞에 있는 문장이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래서 that을 조금 더 뭐라고 말하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래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이 문장을 명사일을 하게 만드는 종속절을 하게 만드는 접속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접속사가 명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that 때문에 명사일을 하는 종속절이 됐습니다. 이 that 때문에 이 문장이 명사일을 하는 종속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를 배울 때는 이렇게 접속사 that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이 뒤에 있는 같이 따라오는 문장까지 합쳐져서 이 빨간색 전체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네, 바로 아까 또 얘기했던 명사 일을 합니다. 즉 무슨 일? 주어, 목적어, 보어 일을 합니다. 자,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잠깐 여기 왼쪽 보이시죠? 자, 왼쪽 잠깐 볼게요. That the earth is round. 요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여요? 검은색? 네. 이거 보지 말고요. 네. 자,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The earth is round라는 애하고, 원래 또 이렇게 주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is true였는데,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잘 봐요. 이 대시, the earth is round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선생님 설명상. 어디에 위치해 있어? 문장 맨 앞에 있죠? 즉 주어 자리에 있지? 그래서 이 문장, 이 종속절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네, 명사의 주어를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접속사 that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네,
이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명사일을 하는 문장. 자, 누구 때문이다? 요놈의 대 때문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명사일을 한 문장입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 볼까요? That 다음에 the earth is round 보이시죠? 네,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어? 이 문장이 일반 동사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일을 한 문장이 됩니다. 즉 명사일을 한 거죠. 이 문장도. 다음에 is라는 비동사 뒤에 있죠? 그러면 또 the earth is round라는 문장이 대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된 겁니까? 명사의 보어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가 좀 더 문장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다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명사일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 접속사 대 때문에. 얘가 없었더라면은 그죠? 없더라면 얘는 그냥 완전체죠.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동사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라는 품사를 배우면은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당연하지만 이렇게 접속사 대까지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이제 문장을 이끌 수 있는, 문장을 데리고 엄청난 리더십이 강한 애죠. 얘는 리더십이 되게 강한 애죠.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기껏해야 단어를 데리고 다니지만 접속사 대는 리더십이 너무 강해서 오직 문장이라는 아주 급이 다르죠. 얘를 데리고 다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 너 이 문장에 와서 주어일을 해. 이 문장에 와서 주어일을 해. 야, 이 문장에 와서 목적어 좀 해라. 이 문장에 와서 목적어일을 해라. 그럼 얘가 야, 나도 문장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카리스마 있는 리더입니다. 됐어, 하라면 해! 하면서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를 했고 전체 문장에서 주어를 하게 됐습니다. 카리스마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사절을 배운 접속사 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우선 대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접속사 대시에 대한 존재. 여기서 뭐 선생님 대 대신에 디스 쓰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대세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 다음에는 선생님 말에도 계속 나왔지만 대 다음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즉 영어로 써있다. 주어, 동사 형태가 이루어진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되셨죠?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1번에서 대세 존재라고 했지만 이 대시란 녀석이 참 여러 군데 다 쓰여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대명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뭐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지시대명사일 때의 대과 뭐 지시 형용사일 때의 대과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일 때의 대과 그리고 지금 배우는 접속사일 때의 대을 구별하는 게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 대 지시대명사네. 이 대 지시형용사네. 이 대 관계대명사네. 이 대 접속사 대신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2번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거는 3번, 즉 얘네들에 대한 구별입니다. 참고로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는 쉽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해석으로 That is my pen, that pen is blue 이런 식으로 저것은 내 펜이다, 저 펜은 이럴 때 지시형용사죠.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썼습니다. 자, 하지만 관계대명사와 접수가 됐을 때는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어렵죠. 특히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일 때는. 왜냐면 얘도 목적격일 때는 뒤에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우선 첫 번째
뭐에 대한 존재를 확인해라? 그렇지.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 그러니까 우리 관계대명사도 우리 범위 안에 들어서 강의 진행했었습니다. 혹시 잘 선행사 뭐지? 뭐 착한 일 했다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지난 영상 좀 봐주시고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옵니다. 뭐 하나 빠져야 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빠진 문장이 와야 돼.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한숨부터 쉬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풀어주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을 거니까. 자꾸 어려운 걸수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꾸 틀려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틀렸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보면 안 됩니다. 틀리고 그걸 깨달음으로써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꼭 많이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간접 의문문 하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이제 뭐냐? 우선 메인 포인트 단어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냥 의문문. 두 번째가 그냥 의문문 쓰니까 좀 웃기다. 근데 진짜 그냥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문사 의문문이 뭐냐면은 육하원칙 육하원칙이 들어가는 의문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들. 그냥 의문문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의문문. 그냥 비동사로 시작하던가 누나 너스 디드로 시작하는 의문문.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문이 됐던 둘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간접 의문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퀴즈. 둘 중에 누가 더 만드는 게 쉬울까요? 오, 1번. 네, 정확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히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네, 간접 의문문 만들기 편합니다. 왜 편하냐고요? 말 그대로 육하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육하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편합니다. 자, 간접 의문문의 가장 기본 형태는 자, 항상 문법을 가면 형태 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냥 빨간색 할게요. 형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형태로 돼야 된다. 주어동사.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의문사를 꼭 써줘야 된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이 형태가 되는 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는 일은 뭐예요? 명사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의문을 배우는 겁니다. 명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 듣고는 이해가 안 되면은 잠깐 우리 예문으로 볼게요. 여기 있어. 2번 보세요. 요거. 잘 안 보이나? 선생님 그냥 써줄까요? 써줄게요. 자, 2번을 가지고 한다면요. 첫 번째, I don't know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it mean? 이라는 의문문이 있었어. 이제 이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합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죠? 아까 잠깐 그 위에서 배웠던 접속사 대처럼 뭔가 접속, 이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종이하고 종이를 붙이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잖아요. 종이랑 붙이니까 풀 필요 없어. 어차피 종이하고 붙이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아니야,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장과 문장이 붙여줄 때는 그냥 문장들이네? 그럼 그냥 붙여도 되겠지? 아니야. 똑같이 그걸 붙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영어에서는. 하지만
간접 의문. 즉,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접속사가 필요 없습니다. 즉, 뭔가 이어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 없어요. 왜? 요 녀석이 그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냥. 얘가 그냥 그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2번, 즉, 의문사 의문문이 간접을 만들기 더 쉽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요, 정답은 어떻게 돼요? I don't know. 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써주면 돼요. what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자 똑같아요. 간접 의문의 형태 뭐라고 했어요? 주어 쓴다겠죠? 그러니까 더즈 필요 없고요. 더즈가 없어짐으로써 mean이 뭘로 바뀌어요? 3이 단수니까, 2시, 3이시 단수니까, 그렇죠. means가 되겠죠? 그리고, 마침표. 선생님, 왜 물음표가 마침표로 바뀝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이시니까, 뭐, 주어 동사니까 means.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면 1하는 영상 봐주세요. 1하는 영상 요즘 한참 일반 동사 하고 있으니까. 자, 다시, 여기서 돌아왔는데 왜 얘는 물음표 아니고 맞은표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주절, 종속절 잠깐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 누가 주인 같아요? 그죠? 얘가 주인이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됐어요? 종이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따라야지.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부정문이잖아. 마침표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도 뭐가 돼야 돼요? 마침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주인 문장이 물음표였으면은 맞아요. 여기가 물음표로 바뀌었겠죠. 모든 건 주인을 따라갑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이제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왜? 얘가 직접 의문문이죠. 진짜 의문문, 다른 문장 합쳐진 간접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주어, 동사, 순을 써준다는 거. 더즈가 없어짐으로써 s가 써준다는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됐죠?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어떤 품사를 배운다고 했죠? 그렇죠. 명사 품사를 배운다고 했죠? 자, 이 간접 의문문은 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어 일을 했나요? 아니요. 주어는 I가 있는데요. 그렇죠. 목적어 일을 했죠. 일반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 일을 했습니다. 이 간접 의문문. 그래서 명사를 배울 때는 이렇게 간접 의문문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거 하나 더 해줄게요. 요거 볼까요? 만약에 의문문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How old was I? 이런 말. 자, 왜 선생님이 이 말을 썼냐면요. 의문사가 이렇게 원래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how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간단해. 얘가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면 돼요. 한 몸. 두 단어지만 얘는 한 몸. 그래서 그냥 어떻게 고치면 돼요? How old I was라고 쓰면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은 간접 의문 고친 겁니다. 괜히 how I was old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how old I was. 다시 말하면 얘가 하나의 단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남았죠? 의문사가 없으면은 그러면 의문사가 없다는 얘기는 즉 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연결해줄 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필요해요.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써야 돼. 자, 그걸 누굴 쓰냐? 누구 쓸까? 엔드 쓸까? 버 쓸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애 씁니다. whether이 보시면은 예물 들어줄게요.
can you tell me 라는 문장과 이제 do you like me 라는 문장을 합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봐요. can you tell me 쓰고요. 이제 do you like me를 쓸 때 선생님이 간접 의문은 주어 동사 형태 된다니까 you like me 쓰면 되겠네. 우선 간접 의문 형태는 맞았어. 하지만 얘를 형태, 주어 동사 형태는 맞았지만 연결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 둘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접속사 뭐 쓸까요? 의문사도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으면 써줘야 돼요. 뭘 쓰느냐? 오케이. 뭐 쓰냐면은, 네. wheth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if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때 단어는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게 돼요. 뭐인지 아닌지. 너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can you tell me? 나에게 물어볼 수 있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뭐뭐인지 아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뒤에 물음표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왜? 얘가 의문문이라서? 아니요. 주절이 의문문이잖아. 그러니까 물음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접 의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의문문이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의문문이 더 조금 까다로워요. 왜? 없는 애를 써줘야 되니까. 근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없는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자,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간접 의문문의 형태, 즉 주어 동사 쓰는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있던, 의문사가 없던 주어 동사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연결해주는 애가 없는 의문문은 이렇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더 써주면 됩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네, 맞아. 목적어 역할을 했죠. 미 있잖아요. 미가 목적어 아니에요? 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 의문문도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겠다. 큰일 났네. 또 근데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문법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잘릴걸. 괜히 이어서 했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오호. 자, 옆에서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간접 의문이 뭐냐면요. 이 주절, 주인 문장에 동사가 think나 believe나 image나 guess나 suppose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다시 주절의 동사가 여기 나오는 뭐 think, believe, image, guess, suppose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정말 신기하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do you think 잘 봐요. 이거 하나만 또 예를 들어야겠네. 에헤이, 미안해요. 길어져서 do you think 라는 문장하고 이제 who is he라는 문장을 합치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말하면 어떻게 써야 돼? do you think who he is가 정답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냐면은 주조의 동사가 think라면은 주조의 동사가 believe라면 image라면 guess라면은 suppose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해 버리냐면은 그 풀 역할하던 애가 툭 튀어나가 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어때요? 정말 특이하죠? 맞아요. 특이하기 때문에 가끔씩, 그러니까 문제의 퍼센테이지상 한 10% 내외로 나와요. 아예 안 나오지도 않고 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동사를 조금 알아두시고 주절의 동사만 잘 봐주세요. 혹시 이 중에 하나 걸리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 걸리면은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쓰면 돼요. 되시죠?
요거 하나 이제 꼭 외워주세요. think하고 believe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두 단어가. 자, 몇 분 걸렸나 나도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문법을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언제든지 전화나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준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잘 봤다는 말 한마디가 좀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선생님 많이 도움 주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안녕.